안녕하세요. 신화창조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창조 라디오 DJ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창조 라디오 DJ 에리입니다. 아, 드디어 시작을 해버렸네요. 네, 이게 시작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라디오는 말이죠. 그 방구석에만 있던 그러니까 에리 그 신화랑 관련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이를 꼬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한 명 더 있어요. 네, 다른 분이 더 계시는데 오늘은 사정상 못 나왔고요. 네. 저희가 뭔가 혼자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저희 추진력이 좋은 제이 씨를 좀 꼬셔봤어요.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것만 많고 막상 뭘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저는 뭔가 하기로 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하자고 제가 바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애쉬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자고 말씀드려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녹음을 해놓고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녹음이 사실 이게 지금 네 번째인가요? 저희가 네 번째예요. 네, 네 번째죠. 예, 저희가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이거는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알고 있는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입덕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들으시면 좀 재미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차분한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코너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짰어요. 그리고 대본을 썼는데 한 20페이지 정도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20페이지짜리 대본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버벅대거나 이렇게 네.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날짜 같은 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라디오는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신화의 10월 컴백을 기다리며 덕심을 충전하고 저희의 행복한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두 저희 사비를 털어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이 어떤 건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이 방송은 신화의 데뷔인 1집부터 최근 앨범 12집까지 활동을 했던 곡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하고요. 그 오빠들이 앨범으로 활동을 했던 당시 혹은 그 부근의 사건들과 신화창조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방구석 중심이라서 뭐 책을 좀 떠들어 본다든지 약간 이런 거 위주라면 제이 씨는 또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뭐 공방이라던가. 네,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다녔죠. 뭐 콘서트도 그렇고, 뭐 음악방송, 공개방송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아시아 투어까지 같이 다녔기 때문에 활기가 오프라인으로 네. 네, 좀 나이 먹어서 좋은 점들이 있네요. 월급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네. 뭐 근처에 있는 곳이라던가 뭐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쌉니다. 그걸 맞아요. 이제 결제를 해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활동 에피소드에 저는 제이 씨만 믿고 갑니다. 저를 네 맡겨주시고요. 일단 신상 뜨지 않을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마 신상이 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모른 척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먼저 신화가 누구인가, 신화 창조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시간 봐서 뭐 1집이나 2집까지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일단 뭐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빠순이 뭐 혹은 덕후라고도 부르죠 요새는. 네. 그렇게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기억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밤! 신화는 1998년 3월 24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댄스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SM에서 데뷔해서 6집까지 발매를 했고요. 7집, 8집, 9집 굿엔터테인먼트를 거쳐서 10집부터는 신화컴퍼니라는 회사를 직접 차려서 계속 그 기획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아이돌이 직접 차린 본인의 기획사라고 하면, 뭐, 많은 가수들이 기획사를 차리긴 했지만, 아이돌 6명이, 그룹의 멤버들 6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자기들의 그룹 활동을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는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보통 뭐 개인 가수나 이런 경우에 많은데 아이돌이 하는 거는 없었죠. 처음이죠. 네. 네, 그럼 지금은 2016년 현재 데뷔한 지 18주년이 되었어요. 와. 18년 오래됐죠. 그래서 최장수 아이돌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계속될 예정인데요. 올해 10월에 이제 무려 13번째 음반 정규 13집으로 컴백을 하고 연말에 콘서트도 열 예정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기록은 말이죠. 저희 2002년 말에 6집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서요. 어떤 분들께서는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오래 버틴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앨범만 계속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18년 동안 어떤 아이돌이 어떤 한 번의 멤버 교체도 없이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화창조라는 존재입니다. 아, 그렇죠. 신화창조라는 존재죠. 뭐 제이씨도 신화창조고 저 네. 엘도 신화창조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다 신화창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화창조는 바로 신화의 팬클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신화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었죠. 이게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신화의 팬덤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게 널리 쓰이고 있어요. 네, 신화창조의 상징색은 바로 주황색이죠. 네, 신화의 상징인 주황색과 동일한데요. 주로 응원도구, 그리고 야광봉, 그다음에 풍선 등이 주로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화창조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이제 그래서 저희끼리는 귤이라든지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네. 뭐 신화창조하면 주황색이고 또 주황색하면 신화창조죠. 그래서 신화창조하면 주로 신화에게도 지지 않는 무슨 이렇게 기가 센 그런 언니들 집단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이트 유머 게시판을 되게 보면은 나왔던 일화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쵸. 뭐 신화 네. vs 신화창조 이런 일화가 많죠. 예. 뭐 신화는 까도 우리는 까지 말라든지. 근데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쵸. 뭐 재밌는 일화도 많습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인데 기가 세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다만 신화창조가 기가 세다라는 점은 오빠들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 성과를 내면서 오빠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요새는 되게 많은 팬들이 이러한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화는 전부터 신화창조에게 본인의 삶을 안 보여요. 죄송해요. 제가 안 대본을 보여요. 넘겨버렸어요. 안 보여요.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2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화는 전부터 저희 신화창조에게 본인의 삶을 중시하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또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했었지만 그러면서도 신화창조의 삶, 또 역시 신화와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렇죠. 또 신화라는 그룹이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네요. 신화라는 그룹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활동한 팬들이나 연령대가 다른 팬덤에 비해서 좀 높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신화 팬들은 뭐 다 아줌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뭐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교복을 입고 찾아오는 중학생 팬도 있고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린아이 어머니가 된 팬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신생 팬의 유입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요새는 신생 팬들을 위한 뭐 페이지나 트위터 봇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라디오 방송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로그에 되게 많이 잘 정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네. 저희 팬페이지도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팬페이지들도 많이 있죠. 네. 뭐
저희가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되게 여러 팬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화 팬들이 처음 시도한 팬문화들도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쌀화환이라는 팬문화일 텐데요. 네. 혜성 오빠의 개인 콘서트에서 팬들이 쓰고 버려지는 화환보다 어떤 기부와 팬덤 활동을 결합시켜서 하는 쌀화환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 이후에 되게 보편적인 팬문화로 정착이 되었었죠. 네, 신화산이라는 구호와 어울리는 연예인 숲도 신화가 처음이 아니었던가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조직적 팬문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팬덤은 서태지 팬덤이에요. 네. 그 서태지 팬덤 분들이 처음으로 해외 숲을 만드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돌 중에서 트윈니원 팬덤이 콘서트 때 나무화환인가 그런 이름으로 해외 숲을 조성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성된 게 그 2012년에 신화 컴백 절대 재결합이 아니에요. 컴백 때 네. 진행을 했던 신화숲이 국내에서는 최초고, 제가 알기로는 신화숲 2호, 그러니까 스타쉽 2호도 신화 팬덤이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국내에서 그 스타쉽 만드시는 업체에 직접 연락 드려가지고 확인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확실할 거고요. 정확한 내용으로. 그렇죠. 네, 그랬었군요. 하여튼 그 다양한 팬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쌀화뿐만 아니라 뭐 계란 화환이나 라면 화환 등도 생겼더라고요. 그쵸. 뭐 특히 이제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즐거움만큼 너희도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여러 번 했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화창조가 더욱 의미 있는, 그리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팬덤 활동을 즐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 신화창조 이야기는 뒷부분 초창기 앨범 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신화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한 명의 멤버 교체 없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나이 순대로 이제 생일 순대로 멤버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리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름은 에릭, 본명은 문정혁. 1979년 2월 16일생이고요. 신화에서 생일이 제일 빠릅니다. 저희 아버지랑 생일이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연도는 다르고요. 네. 팀 내 포지션이 영어 랩이고요. 이제 과묵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남성적인 캐릭터를 이제 초기 컨셉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리더로 뽑혔다고 하죠. 다른 SM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H.O.T의 문희준 씨나 징스키스 은지원 씨처럼 그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S.E.S 바다 씨라던가 그리고 핑클 누구였죠? 핑클 이효리 씨였죠. 네. 하지만 갈수록 이제 우리 문 리더는 최고의 아이돌 리더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6집에서 7집으로 넘어가는 파트의 방송을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에릭 오빠는 드라마 또 오해영 맞죠? 네. 또 오해영 네. 연애 발견 네. 발견 맞죠? 목적 아니죠? 네. 영화 저번 녹음 때 목적이라 네, 제가 해가지고. 목적이라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쿠사리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화 6월의 일기 네. 등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전 6월의 일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제이 씨가 6월의 일기 한 3번 봤나요? 네, 저 3번 봤어요. 극장에서 세번 본 극장에서 거예요? 3번 봤어요. 다른 친구들과 갔을 때. 근데 각각 다른 친구들이랑. 네, 그렇죠. 다른 팬덤의 친구들인데 이제 영화를 보여줄게라고 하고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그 돈을 다 대가 됐어요. 그때 상상 플러스에서 에리 오빠 나와가지고 배드신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영화를 봤던 바로는 뭔가 기대한 네, 배드신이 저도 아니어서 엄청나게 기대 많이 했는데 그 정도의 배드신은 아니었어요. 에릭 오빠 말씀하시기로는 스태프분들도 그냥 막상 벗으니까 가셨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배드신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뭐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멤버를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신화 컴퍼니에서 리더인 에릭 오빠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민우 오빠입니다. 성명 이민우. 예명은 솔로로 활동할 때만 M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고 보통 손동작으로 좀 더 유명하죠. 그쵸. 그 M자를 나타내는 그 마크. 특유의 손동작으로 유명하고요.
1979년 7월 28일생이고 원래 그 주민등록상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멤버들한테 증빙을 한다고 돌사진 네, 돌사진. 밑에 돌사진을 사진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날짜가 찍혀있었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 조작 가능한 거 아세요? 아, 그거 몰랐어요. 그 조작 가능한데 뭐 여튼 그걸로 증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멤버분들한테 다 증명 인증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팀 내 포지션은 서브 보컬과 랩 그리고 치오그라피 안무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거의 뭐 다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쵸, 뭐 춤과 노래 뭐 하다 보니까 랩까지 같이 랩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랩도 했었죠. 민오빠는 단순히 화려하고 어려운 기술에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각 노래에 맞추어서 대단한 연출을 하는 것로도 유명하죠. 이 4집의 그 와일드 알즈는 팬분들께서는 이제 거친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쵸, 맞아요. 저도 거친 눈이라고도 하고 또 와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전설의 의자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티오피라는 곡은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했기 때문에 그 고급진 분위기를 잘 살린 안무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클래식이랑 댄스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네. 이때 아마 오빠들한테 빠진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티오피가 좀 더 많이 알려졌었죠. 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곡이죠. 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도 되게 대단한 안무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디스럽의 이제 보깅 댄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도 했고요. 예. 그 뭐 T.O.P.라든지 말씀하셨던 디스러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의제춤이었던 와일드 아이즈라든지 네. 이런 곡들은 물론 노래도 너무 좋은데 안무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무도 굉장히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네. 많은 후배 아이돌 분들이 되게 헌정 무대를 보여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린 그 가수분들께서 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도 하셨었고. 네, 여러분도 심지어 노래도 부르면서 같이 맞아요. 했던 노래도 분도 있었어요. 부르고 네. 랩도 하시고 네. 거의 막 10년 차이 나나요? 더 차이 나지 않을까요? 저희보다 어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치. 저희가 한 저희보다 10년 차이 어린 나니까.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보다 대부분 어리네요. 네. 슬퍼지네요, 갑자기. 그러네요. 다시 민우 오빠를 해볼까? 민우 오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민호 오빠를 수식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쿨가이 이민우, 그리고 쿨어터 이민우입니다. 그렇죠. 쿨가이, 뭐 쿨어터 이런 얘기는 곧 하게 될 앨범에서 또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동환 오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명 김동환, 예명은 김아토가 될 뻔했지만 그대로 김동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979년 11월 21일생이고요. 한 6일 차이로 네. 신화에서 셋째 멤버. 네, 세 번째로 나이가 때도 많은. 첫 번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첫 파트라고 하죠. 그 세 명 부르고 세 명 부를 때 문정혁, 이민우, 김동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혜성 오빠로 넘어가죠. 네. 그렇게 됐고요. 팀 내 포지션은 서브 보컬 그리고 예전에는 좀 랩도 하셨었죠. 네. 제가 초반에 앨범에서 랩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3집 때도 앨범 그 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랩할 때 되게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말이 빨라요. 네.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화의 가방과 약국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 가방에 각종 건강 보조식품과 네. 영양제, 뭐 보약인가요? 한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항상 꼼꼼히 챙겨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연기에서도 약간 그런 캐릭터를 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동원 오빠는 대중들에게 힘내요 미스터 김이라든지 슬픔이요 안녕 같은 드라마의 배우로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죠. 특히 그 시인 이육사를 연기했던 절정으로 해외에서 많은 상을 타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아빠 동환 오빠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저보다 더 좋아하셔가지고 매번 본방 챙겨보시고 제 방도 꼭꼭 챙겨보시고 케이블에서 제 방은 그것도 챙겨봐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절정에서는 또 이번에 그 오해영이 나왔던 네. 또 서현진 씨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다시 보면 반가워요. 그러네. 서현진 씨 뭔가 에릭 오빠랑도 찍으시고 동환 네. 오빠랑도 찍으시고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또 이러한 곱고 바른 이미지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더욱 굳어지기도 했어요. 동원 오빠가 예능에서 되게 활약을 했었죠. 그걸로.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취미생활까지 하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따라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있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좀 다 따라해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뭔가를 계속 해봤어요. 근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고 때려쳤습니다. 그럼 하루는 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국어도 인강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국어는 먼저 때려쳤고요. 네. 살기 위해서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네,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바로 이름도 멋진 신혜성, 혜성 오빠입니다. 1979년 11월 27일생, 본명은 정필교입니다. 저는 처음에 혜성 오빠 본명을 알게 됐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는. 정필교 오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네. 들어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뭔가 촌스럽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멋있는 사람 이름 같아요. 혜성 오빠가 그 예명을 직접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혜성을요? 네, 신혜성. 그 신씨까지 같이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네, 정말 아이돌스러운 이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신혜성 뭔가 되게 반짝반짝하는 스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짝반짝하는 혜성 오빠의 팀 내 포지션이 바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바로 메인 보컬입니다. 네, 보컬이죠. 제일 튀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네, 원래 1집 때는 동환 오빠가 메인 보컬이었는데 동환 오빠가 너무 이제 울렁증이 심해서 혜성 오빠가 이제 하게 됐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혜성 오빠는 안 그래도 이름에 별성자가 들어가는데 네. 또 이제 어린 왕자라는 초기 캐릭터 컨셉이 있었잖아요. 네, 어린 왕자 이미지가 있죠. 네. 이 데뷔스 당시에는 뭐 그 하얀 피부라던가 생각해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되게 네. 신기한 게 그 제이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화 팬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오빠들도 나이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나이를 먹은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시가 네. 붙는 어린 왕자 이미지가 되게 상상이 안 될 법도 한데 네. 또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어린 왕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 칠보라인 4명의 멤버를 소개를 했는데요. 벌써 한 20분 넘게 흘렀나요? 오래 됐네요.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지금부터는 연령대가 1살 낮아집니다. 80년생 1명, 빠른 81년생 1명인데요. 먼저 80년생 진 오빠부터 가볼까요? 네, 뭐 이분 역시 또 본명으로 유명한 분이네요. 네. 그 예명은 전진, 본명은 박충재. 1980년 8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별명이 이제 살충제, 구충제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살충제, 구충제가 별명이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이제 웃기는 본명이다 네. 이런 느낌이 되게 강조가 됐었는데 네. 뭐 그런 클럽도 있었잖아요. BM 클럽이라고 네. 혜성 오빠랑 같이 그 당시에 그런 말씀도 했었고. 그 보명 본명? 네, BM 클럽 구성원에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노래도 있지 않나요? 그거? 본명 있을 클럽. 거예요. 네. 라디오에서 유튜브. 예전에 네. 보아 씨의 아이디 피스비 기억나요. 난 내 본명 있죠. 저 그 집에 있어요. 라디오 음원만 따가지고 그렇죠. 그 계산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 맞아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BM 클럽만 쳐도 나와요.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냥 멋있는 이름 같고요. 박충재도. 뭐 그리고 이제 진이 오빠의 팀 내 포지션은 서브랩 그리고 역시 안무죠. 네. 그 주로 파워풀하고 느낌 있는 안무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유행하던 연애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사랑의 짝짓기 같은 거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매력 발산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진이 오빠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초반 캐릭터 컨셉이 SF 만화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당시 헤어스타일도 참 이게 미래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머리 메두사 스타일도 머리 그렇고. 같은 거 네.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보면은 되게 과하다라는 느낌이 간혹 드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룹들도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쵸. 아 그리고 또 지니 오빠의 매력이 하나 더 네.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음. 이 전쟁하면 안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진 오빠가 정말 발라드도 잘 부른답니다.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던 게 콘서트에서 지니 오빠가 네. 빅마마 이영현 씨의 체념을 불렀었는데 네, 맞아요. 아니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왜 네. 콘서트 때 멤버별로 하나씩 이렇게 매력 발산 같은 거 하는 시간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혜성 오빠 Right Here Waiting 뭐 이런 팝송 부르고. 네. 근데 저는 당시에 지니 오빠가 노래를 한다라는 걸 약간 생각을 못했을 시기여서 네.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그 노래보다 무엇보다 그 BMK 씨의 꽃피는 봄이면이라는 노래가 정말 좋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노래들이 여자 노래잖아요. 네. 여자 노래고 여자들 중에서도 아 나 노래 좀 한다 이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빅마마 BMK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래방 가면 여자들이 이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데 네. 보통 이제 춤을 잘 춘다고 알려진 지니 오빠가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무대에서도 이제 춤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발라드를 불렀는데 그것도 심지어 빅마마 BMK 씨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너무 놀랬고 남자 노래가 아니라서. 그쵸. 근데 또 그걸 엄청 잘 불렀어요. 소화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부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진이 오빠는 아까 말씀드렸던 혜성 오빠와 함께 더 버즈, 즉 아기새와 어미새로 불리기도 해요. 또 두 분이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서 많이들 그렇게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신화의 드리븐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그 뭐지 운전하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혜성 오빠, 진이 오빠 챙기면서 그 아기새 네. 아기새를 떠나보내는 어미새의 마음 같은 그런 네. 멘트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때는 새끼새라고 했어요. 새끼새. 아, 새끼새였나요? 네, 새끼새라고 했었어요.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 드리븐이라는 예능이.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게 정신산만한 신의 똘끼 넘치는 모습을 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거기서 브레이크 밟지 마, 브레이크 밟지 마, 브레이크 밟지 마 이런 것도 굉장히 있고. 많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 이제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서도 이제 그 어떤 재미있는 분위기를 리드하는 지니 오빠의 예능 감각은 정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신화 중에서 예능 감각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외에도 진 오빠는 또 다른 아프 손가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앨범 이야기를 하면서 차차 하기로 합시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막내 온탑 바로 앤디 오빠입니다. 이분도 신화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이죠. 예, 그 슬픈 이야기는 뭐 나중에 좀 몰아서 하고 그 오늘은 이제 소개에 좀 충실하도록 하면요. 네. 앤디 오빠는 신화의 막내이고요. 오빠의 본명은 이선호. 네. 그리고 이제 예명이 앤디기 때문에 네. 뭔가 미국에서 앤디로 불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에서의 이름은 제이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981년 1월 20일생이고요. 네. 이 나이 때문에 초반에 그 뭔가 지니 오빠랑 되게 애매한 시기가 잠깐 있었다고 해요. 그 SM 시절에는 형이라고 형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SM 나오고 나서는 바로 반말을 그랬다고 하고 뭐 형이라고 몇 년 불렀다가 야라고 네. 불렀다가 나중에는 응? 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호칭을 빼버렸죠. 호칭을 빼버렸다고도 하고요. 팀내 포지션은 영어 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내에 어울리는 샤이가이,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년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왔었죠. 네, 샤이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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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앤디 오빠는 의외로 엽기적인 개그 캐릭터를 좋아해요. 이전에 동환 오빠가 DJ로 진행했던 텐텐클럽에서 앤디 오빠에게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팬미팅을 위해서 엽기적인 걸 준비한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앤디의 콜링 유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죠? 앤디 오빠의 애교가 폭발적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달달하죠. 그죠? 네. 멘트 자체가 달달하고 맞아요.
꼭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앤디 콜링유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컴퓨터에 있습니다. 아, 음성을 따셨군요. 음성을 많이 모으는 게 좀 심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꼭 한 번씩 더 들어보고 스트레스 받으신 거 좀 푸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신화방송 체육대회 편에서 얼굴 구기기만 봐도 아실 수가 있어요. 앤디 오빠 엽기를 좋아하는 거. 아, 오빠들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아니 그래도 보면 또 엄청 재밌고 좋아요. 그 지니 오빠랑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자주 볼 수 있었던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네. 뭐 요즘은 후배 아이돌을 양성하는 일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배 아이돌 분들이랑 같이 나오는 예능이 많이 있는데 그 후배 아이돌 분들 어리시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는 미모 그리고 그 동안 페이스를 참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와, 지금까지 6명의 멤버들을 이름, 생일, 팀 내 포지션 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화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는 신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최장수 아이돌, 의리 있는 아이돌이라는 거죠. 그쵸. 그 신화는 2002년 6집을 내면서부터 최초로 6집을 낸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2004년 실십을 내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뭐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나왔고 지금까지 그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에야 많은 아이돌이 뭐 7년, 8년 활동을 하고 있고 정규 앨범을 이제 내고 많이 내기도 있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5집 이상 낸 아이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거의 5집까지였죠. 그쵸. 네. 5집까지 보통 내고 해체를 하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12년 동안을 같은 수식어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소개글들을 많은 분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신화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너무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쵸? 네, 안타깝죠.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더라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팬들이 아니라 대중들도 이제 신화를 단순히 오래 활동한 옛날 아이돌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옛날 아이돌도 아니고 뿐더러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이돌이 오래 활동하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네. 이게 재결합이 아닐 경우에는 특히 더 힘든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20년 정도 활동한 락밴드나 배우들은 보통 그 수준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역할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이돌이라는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은 20년 동안 활동을 했어도 계속 오빠로 불려야 되고 그 후배들한테는 형이라고 불려야 되고 네. 뭐 언니 누나 이렇게 불려야 될 거고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면 뭐 우리 민우, 우리 앤디, 우리 네. 혜성이 이런 식으로 불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이돌이라 하면 언제나 젊고 트렌디해야 되는 문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럴까요? 그 대중문화를 연구하시는 한예종의 이동현 선생님이 쓰신 글에 의하면 아이돌은 일단 우상의 속성을 가진 스타의 한 종류를 뜻하는데요. 뭐 스타는 인기만한 연예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10대라는 어리고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신화를 처음 좋아했던 것도 10대 때네요. LC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1 때 처음 신화 앨범을 샀었거든요. 네. 제이 씨는 초등학교 때였네요? 네, 저 초등학교 중후반. 그쵸. 네, 그러니까 10대 맞네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하는 가수이거나 아니면 뭐 연기만 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이 많은데 보통 아이돌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뭐 MC도 하고 진행도 하고 뭐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라 하면 이러한 다방면에서 연예 활동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 멤버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뭐 팀에서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팀이 해체되면서 그냥 연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연예인으로만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그룹이라는 점이라든지 가수 활동이라는 점이 네. 좀 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수 활동은 특히 그룹이라는 건요, 앨범이 계속 팔리지 않거나 공연 티켓이 팔리지 않거나 하게 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 동환 오빠도 2012년에 컴백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신화 역시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돌이 돈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전히 팬덤이 있고 그 팬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앨범을 사지 않으면 보통 약간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뭐 테이프를 사던지 CD를 사던지 했어야 네. 되는데 요새는 MP3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스트리밍만 하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싱글도 아닌 정규 앨범을 사서,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닌 곡들을 듣기 위해서 네. 정규 앨범을 사고 그들만의 공연을 보러 간다는, 그 뭐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하는 공연을 보러 콘서트를 기꺼이 가는 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이돌이 이렇게 10대를 타깃으로 했다면 나이를 먹으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겠네요. 그쵸. 이제 팬들이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아이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그러니까 팬들이 약간 어른이 되면서 아 쟤네 너무 유치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이돌이 나이를 먹어서 10대에게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신화는 10대였던 팬들이 20대가 되어서도 계속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젊은 감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말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와 더불어서 아이돌은 보통 기획사에서 만드는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케어는 회사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SM이라든지 네, 많이 구센터라든지. 예. 근데 이제 신화는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잘 넘겼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번의 멤버 교체 없이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쵸.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멤버 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리라는 점이 되게 많이 돋보였고요. 뭐 저희가 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또 말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4집, 5집이라든지 10집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중에 좀 계속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신화의 앨범 앨범 이야기. 예, 이 코너에서는 그 앨범에서 신화가 활동했던 곡들을 살펴보고 당시에 있었던 팬덤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신화의 첫 번째 데뷔곡 뭐였죠? 바로 유영진 씨 작곡 작사의 해결사였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잠시만요. 비장하네요. 인트로는 좋았어요. 지금 들어도 되게 좋네요. 네. 그 웹툰 보시나요? 제이 씨는? 웹툰은 안 봐요. 잘 안 보세요? 네. 그 웹툰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그 조석이라는 작가님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 차소남 이런 네. 유행어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마음의 소리라는 그 대표작에서 네. 해결사 뮤직비디오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 필자로 봤어요. 보셨어요? 그 짧은 네. 거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많이 히트한 곡이 아닌데 네. 그것도 이제 조석 작가님이 남자분이시거든요. 맞아요. 조석 작가님이 아마 나이가 한 80년대 그러니까 오빠들도 조금 어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전 신기했거든요. 남자분이라고 계시는 게. 네.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어땠죠? 그때 그 뮤직비디오? 그때 되게 전사 같은 이미지로 하고 그쵸. 나와가지고 사이버 되게, 전사 예, 같은 이미지. 되게 강렬했고 이 딱딱 맞는 칼군무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당시 혜성 오빠 그 손가락 하나가 이제 굽히지 않아서 각도가 틀려서 혼났다는 일화가 있었죠. 그래서 꼭 소주 가셨다. 네, 그 신화에서 주량이 상당하신 걸로 약하신 걸로 혜성 오빠 주량 제일 약하시지 않나요? 혜성 오빠가 약한 게 아닐걸요? 혜성 오빠도 좀 드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 소주 먹었던 게 그 옷방에서. 옷방에서. 네, 옷방에서. 드레스룸에서. 그 최근에 V앱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옷방에서 다시. 맞았어요. 아,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네. 이 곡이 1위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일을 못하고. 맞아요. 이게 97년도에 대한민국이 IMF, 그러니까 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네. 약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주제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네. 1위를 못해가지고 네네.
SM에서 H.O.T의 후발주자로 야심차게 내놨던 아이돌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내보냈던 곡이 영국 5인조 팝밴드 프레드맨의 두아디디를 샘플링했던 으쌰으쌰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꿔보자 이런 거였죠. 으쌰으쌰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들어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이거? 네. 아 근데 샘플링 곡 제목이 저희가 아까 찾아봤는데 진짜 두아디디더라고요. 네. 아까 엘씨가 뭐라고?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했는데 두아디디가 진짜 맞아. 두아디디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원곡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에도 계속 들어가죠. 제가 이 곡을 들어봤는데 이 하이라이트 부분만 나오고 중간에 이런 뭐 아 메인 멜로디는 파트 이런 달라요? 거는 다 새로 만들어지고. 아 저는 진짜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 나오면 너무 진짜 신나는 것 같아요. 항상 신나요. 매번 나오는데 매번 신나요. 네, 이 노래는 춤을 알려주지 않아도 다 같이 춤을 추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뭔가 되게 방방 뛰어놀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앵콜에 나오지 않나요? 앵콜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아 그리고 이거 뮤직비디오 네. 보면은 그 액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액자형 구성이라고 진짜 액자를 갖다 놓잖아요.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기인 오빠들 근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뮤직비디오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요? 저는 그때 10대였잖아요. 그쵸, 저 애기였죠. 애기. 초등학생, 중후반이었는데 음. 거기 보면 막 비키니 막 입고 아, 맞아요. 여자분들 되게 보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보고 되게 정신 팔려 있는. 우리 오빠들인데 이러면서 그런 좀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저는 되게 씹덕 터진, 되게 씹덕 터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엘시랑 저랑 동갑인데 이렇게 그 차이가. 아, 근데 그 뮤직비디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SM에서 제발 오빠들 뮤직비디오 원본 파일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테이프로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파일이 아마 파일.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멜론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거기 다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방송국 로고 같은 거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좀 너무 슬퍼요. 피임이나. 제발 관계자를 알고 계시거나 뭐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은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으쌰으쌰 노래가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였는데요. 당시 홍수가 나서 정말 많은 수재 피해가 있었어요. 웃을 일이 네. 아니라 되게 슬픈 이야기긴 한데.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빨리 다른 곡으로 바꿨어야 했던 거죠. 노래는 정말 좋았는데. 맞아요. 되게 신나고 요즘 나오면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선수도 많이 요새도 했었고. 여름에 보면 노래 항상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바뀐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다시 키우고. 네, 바로 이 곡입니다. 신화의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천일유혼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작품도 역시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활동곡이 3곡이었었는데 이 3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니까 일집 홍보에 상당한 공을 준 거겠죠? 그쵸. 특히 이제 이 뮤직비디오는 다른 멤버들은 안 나오고 네. 에릭 오빠 혼자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오빠가 20살? 20살이었는데 네.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여자분을 모델로 사진을 찍었었죠. 네. 근데 그 가사가 좀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야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 민호 오빠의 네. 그 네. 부분에 네. 그래서는 되게 좀 이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음. 그 차가운 너의 몸을 가사 안고 뭐였죠? 네. 그게 가사 차가운 너의 몸을 읽어주세요. 안고 무지무지 달콤한 너의 살을 느껴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 안는 것도 좀 그런데 이 부분 뒷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되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입덕했습니다. 아 가사를 듣고 입덕하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아 근데 말하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당시 앤디 오빠는 아마 많은 한 17살? 네. 그 정도 미성년자. 그쵸.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분위기를 또 쇄신해보려고 했으나 그쵸. 결국 신화 1집은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오랫동안 연습생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좀 잘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결국 적자를 봤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뭐 다음 앨범 낼 것도 없이 신화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빠들이 더 이를 악물고 주문했던 게 바로 이 집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바로 타이틀곡 T.O.P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익숙한 음악이 들리죠? 이게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예요. 네, 클래식을 샘플링한 곡이라서 어딘가 뭔가 되게 익숙하면서도 좀 되게 세련된 느낌을 줬어요. 네, 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교복 같은 느낌의 의상도 멋졌어요. 흔히 그 가쿠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일본식 교복이라고 하죠. 전 이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흰 옷을 입어가지고 되게 백조 같은 느낌도 있었고 까만색 가쿠란 입었던 적도 있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민우 오빠가 만들었다는 안무가 더 또 세련된 그 느낌을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양팔을 벌려가지고 네. 날개짓하는 약간 백조 같은 모습을 좀 형상화를 하기도 했었죠. 네, 이 곡으로 신화가 드디어 첫 1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되게 여러 번 했었죠.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러브로 같은 기록 세우기 전까지 아마 최고 기록 네, 최고 기록이었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집은 이 집만큼 적자를 내선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진짜 뭐 없어진다. 이런 마음에 약간 오빠들이 식대까지 줄였다고 밥은 조금 먹었다고. 그래서 이 곡이 1월 1일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겠죠? 나중에는 이제 막 스테이크도 먹었다고. 맞아요. 그때 그 규현 씨한테 자랑했었잖아요. 네, 라디오스타에 라디오스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곡이 또 잘 돼가지고 좀 더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나왔던 곡이 바로 요 악동 보고서라는 곡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도입부 좀 무섭지 않나요? 전 좋아요. 이 곡은 정말 대단한 곡이에요.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이 씨 이 곡으로 입덕하셨죠? 네, 최초 입덕은 천일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활동을 게 이제 이 맞아요. 노래를 듣고 포스터가 이제 붙여졌거든요. 저희 동네 아. 레코드 가게에. 그렇게는 레코드 가게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레코드 가게. 신나라 이거예요. 그때 신나라에 이 포스터가 오빠 옷 바뀌었잖아요. 새로 메이크업하고 딱 맞아요, 붙여져 맞아요.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바로 어디서 활동하니? 이러면서 바로 알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닐 수 있죠. 공방 이런 거. 네, 공개 방송, 음악 방송은 다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레코드 가게에 붙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동환 오빠 변신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네. 뭐 지금이야 하도 여러 가지 컨셉으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셨지만 T.O.P 때 동환 오빠는 되게 하얗고 그 동환 오빠 캐스팅 비화가 있잖아요. 네. 자기 몸만한 곰인형을 들고 다니다가 캐스팅을 당했다 이런 네. 비화가 있는데 그 너무 잘 어울렸던 그 곰만한 몸인형이란다. 그 몸만한 곰인형을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 역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너무 잘 어울리는 미소년이었는데 네. 뭔가 문치라면 더 하얘져가지고 근데 이게 남자 그룹이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한 게 없어요. 그전에도 엄청나게 눈화장만 이렇게 살짝 치겠지 이렇게 아예 페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저도 실제로 가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죠. 그래서 근데 그때 뭔가 멋있는데 뭔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 초반에 바다 씨가 부르는 네. 노래도 그렇고 네.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변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3집 때 일어나는데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지금 봐도 너무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오그라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돌은 원래 그런 게 뭐 아닌가요? 그 약간 그 절대적인 법칙을 되게 잘 지킨 그런 뮤직비디오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체계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반항적인 그 민호 오빠의 매력이 너무 잘 담겨진 맞아요. 뮤직비디오고요. 그때는 좀 반항 좀 해야 멋있는 고등학생 약간 이런 느낌이 그때 있었어요.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쿠러터 이미지가 다시 그쵸. 한 번 더. 쿠러터 이미지가 약간 네.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때. 그쵸. 이때 민호 오빠 팬분들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이때 머리가 많았고. 당시 약간 백금발? 네, 약간 상아색 비슷한 금발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경 이렇게 끼시고 맞아요. 그 선글라스 있죠. 무대에서. 네, 그거 끼시고 했는데 그때 팬 서비스도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무대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네, 되게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었고 있고 팬 서비스는 또 잘해주시고. 달달하게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양면을 정말 잘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그 제가 기억하는 뮤직비디오의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예쁜 여주인공 분이 계시고 이제 학교에서 반항아로 찍힌 민우 오빠가 있었고 네. 민우 오빠의 절친이자 스포츠하는 고등학생. 아 정말 운동하는 고등학생 최고예요. 이게 야구하는 거 맞죠? 야구. 맞아요. 네. 또 차가 지나가네요. 그 야구부의 에릭 오빠가 이제 네. 세 명이서 주요 인물로 나오는데 네. 민호 오빠 이제 그 여주인공 상처받은 여주인공을 이렇게 감싸주는 정말 차가운 도시 남자. 네.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네. 아니 기쁜 노래가 노래가 넘어갔네요. 나오네요. 노래가 넘어갔네요. 그런 걸로 나오고 이제 그 누구야 에릭 오빠는 민우 오빠의 절친으로 그 민우 오빠랑 싸움이 붙었던 돈 많은 불량아 패거리들이랑 패싸움을 하다가 눈을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요. 맞아요. 또 이제 민호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교복 입은 학생의 모습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야,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풀점도 많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있어요. 백금발. 네, 백금발로 다니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야구 모자 쓰고 배트 들고 있는 에릭 오빠도. 그 야구모자 썼던 에릭 오빠하고요. 최근에 오빠가 야구모자 아, 쓴 거랑 그 비교하는 사진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또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죠, 오빠들. 맞아요. 그리고 요 뮤직비디오가 정말 투자를 많이 했던 게 느껴졌던 게 이렇게 구성도 괜찮았지만 그 스토리도 좋았지만은 하나하나 다 좀 세세히 체크를 많이 했었어요. 뭐, 어떤 면에서? 뭐 오토바이라던가 오토바이 그 당시 되게 비쌌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비쌌었던 거고 그리고 일단 오토바이 탈 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헬멧을 쓰지 않았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질투를 받았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여러분 헬멧은 꼭 쓰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실 거면 헬멧은 꼭 쓰셔야 되고요. 멋있었어요.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서라도 헬멧은 꼭 쓰셔야 돼요.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왜 스쿠터 같은 게 아니었고 스쿠터 같은 게 아니라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가지고 맞아. 쓰는 거서 너무 멋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상체를 굽히고 타는 거죠. 뭔가 네. 스피드를 내겠다. 내가 약간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 당시에 오토바이보다 좀 바이크라고 말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바이크. 바이크라고 했었어요. 맞아, 바이크 타는 바나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때 그 요라는 곡으로 네. 스마가 남성미를 점점 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3집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확실히 굳어졌던 것 같죠? 네, 신화가 남성미를 이제 쌓기 시작했다면요. 신화 창조의 캐릭터도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아직도 회자되는 명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뭐 어디선 망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바로 이제 동안 오빠의 팬미팅 때 팬분들에게 했던 명언입니다. 네, 이게 한번- 일기 팬미팅 때 네, 했었던 그쵸. 네. 내용인데요.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얘기해볼까요? 이게 또 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신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톤이 있어요, 정말. 맞아요. 이게 경험도 특유의 네. 톤이 있어요. 우리는 신화입니다처럼 이게 또 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왜 망언인지 모르겠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절대적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신화를 좋아해달라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이에요. 근데 일기 팬미팅이면은 딱 처음 만나는 팬분들이고 이런 맞아요, 자리인데 맞아요. 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교를 부리거나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언이다. 그 당시면 20년, 이게 2000년대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은 거의 20년 전이네요. 아니 거의 20년 거의 전이에요. 20년 18년 전이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발언이다 싶어요. 이렇게 보면 연예인은 이 팬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팬들은 또 연예인의 활동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난 너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어떤 분들한테 좀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동환 오빠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굽히지 않는 거로도 또 유명하고 자기의 네. 의견을 또 발언하는 사람으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물론 뭐 신화 멤버들이 주로 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자신들만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꼿꼿한 그런 부분이 신화창조한테도 좀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제이신의 부모님은 팬덤 활동, 그러니까 제이씨가 팬 활동하는데 되게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열려있는 분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네. 당시에는 제가 좀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팬클럽 가입을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제이씨는 제가 알기로 뭐 지원을 해주시진 않더라도 상당히 그냥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팬클럽 내가 14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면은 동의? 사인? 내가 하고 말지 이랬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쵸. 네. 요즘에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이렇게- 사실 제가 동의를 받을 나이가 아니니까요. 네. 제가 제 동의를 친구들 해줬으면 모를까. 다 이렇게 까였는데 저는 이제 받았어요. 부모님이 해주셨군요. 해주셨는데 또 그 뭐 제가 이제 여기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잠시 거주할 때도 그때도 이제 뭐 지원 같은 경우는 잘해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아이돌 팬이라는 집단이 아예 처음 생기다 보니까 네. 어떤 기성세대 눈에는 뭐 학생의 본분 어머 세상에 저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학생의 네. 본분인 공부를 잊고 연예인의 정신에 맞아요. 팔려가지고 언제 철들 거냐는 둥. 근데 되게 웃긴 게 당시에는 그런 거 대학 가서 너네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니 네. 대학 가서 하니까 아직도 나이 아직도 먹고 좋아하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뭔가 젊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0대 때는 저희 반에서도 거의 한 반에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했어요. 그쵸. 그게 당시에 저희 또래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었고 네. 뭐 지금 뭐 학생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인물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팬덤 활동을 하든 그게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동환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에릭 오빠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삶을 잘 책임지면서 팬덤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누구에게도 끌릴 게 없다. 네. 저는 메리 오빠의 그 문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자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팬미팅 때 전교 1등을 하세요 라고 써주면 전교 1등을 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는다. 근데 그게 그 일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일화가 거의 루머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주변에 정말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1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에서는 1등을 했죠. 그런데 네, 그 사실 친구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제 주변에도 많고 제이씨 네. 주변에도 많고 뭐 저희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중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하다못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무슨 기사에 네. 기사였던가 거기에 어떤 분이 아직도 신화를 좋아하냐 네. 그렇게 신화를 좋아할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네. 서울대도 갔겠다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네. 근데 그 아래 댓글들 보셨어요? 아니요, 못 그 봤어요. 아래 댓글들이 제가 바로 그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신창입니다 라든지 네. 저는 서울대는 못 나왔지만 하버드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든지
연대를 다녀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고대 출신은 찌그러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명문대를 나온 신창분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네. 그 사람을 그런 학벌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으며 네. 그리고 팬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틀린 것이다라는 거를 다할 몸소 거였어요. 맞아요. 몸소 네. 깨우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부모님 용돈 받아 당시에는 용돈을 받았던 게 맞긴 맞는데 네. 부모님 용돈 받아서 뭐 부모님한테 뭐 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다 걔네한테만 갖다 꼬라 박는다 네. 험한 말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월급 받아서 제가 돈 벌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적금이 많이 늘지 않았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네. 자기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아 그럼 당시 팬덤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팬클럽 네. 가입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있긴 있었는데 네 서류를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직접 보내셨었죠? 서류를 보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 뭐 굿즈도 받고 팬미팅도 참가하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굿즈는 이제 저는 그 서울에 처음 있었을 때는 이제 각 서울에서 서울 임원분들이 계세요. 그 임원분들이 리스트를 쫙 만들면은 다시 구로 쪼개집니다. 아, 구로 쪼개서 체계적이네요. 네, 조직적이네요. 구로 쪼개는데 좀 인원이 작은 데는 좀 여러 명 같이 합사해서 합쳐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특정 장소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공방에서 많이 이제 받기도 나눠주시네요. 합니다. 많이 받기도 하고 지금 나눔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눔하러 가면은 가가지고 받아서 종이에 체크를 하시잖아요. 종이에 체크하는 거죠. 당시에는 팬클럽도 네. 그런 식으로 종이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랑은 네.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댓글 뭐, 달고 뭐 댓글 달고 하니까요. 그렇게 메일 하니까요. 보내고 하니까. 그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네. 3집이랑 4집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저희 콘서트도 있었던 시기고 네.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팬덤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콘서트를 다녀오셨던 제이 씨의 첫 콘이요? 네 치석천 갔다 오셨죠? 첫 콘은 정말 추웠어요. 그때 네. 1월 중순이었는데 13일, 14일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구름다리에서 정말 깡깡 얼었는데 아마 가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날 눈도 많이 왔고 다 땅이 얼어가지고 있었죠. 그때 저도 초등학교 후반 6학년 신상이 막 털리는 소리가 나죠. 5, 6학년 때였고 이제 그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신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티켓팅을 했어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음화 방송 때 지금까지 예고편이었고 예고편이나요? 다음화 방송 때 많이 이제 또그 당시에 대한 팬클럽 활동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이라서 많이 미흡한 점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많이 그래도 수정 보완을 거듭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후기를 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이 씨 어떠셨어요? 첫 번째 라디오 방송?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끼리 듣는 내용도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 올리는 거니까. 네, 어딘가 업로드가 되면서 다른 분들도 들으실 테고 또 이제 신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어 선택이 되게 세거든요. 오프라인에 많이 참았어요 지금 제이 씨가. 그래서 이게 뭐 호응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일단 많이 부담이 됐었긴 했는데 오빠들 컴백 맞춰서 다시 뭐 덕심 충전도 해보고 또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우리 13집 신생 순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이 씨를 꼬셔놓고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되게 신화 관련돼서 뭔가 팟캐스트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라디오 작가분들 정말 존경을 하게 됐고요. DJ분들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그 트위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SHCJ
언더바 라디오. 네, 언더바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팟캐스트를 올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RT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부담이 팍 돼서 저희가 녹음한 것도 몇 번씩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녹음한 게 사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약간 격려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은 순위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는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신화창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